이혼하고 나서야 진짜 남자가 뭔지 깨달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가슴이 뛰어본 적 없는데 45세에 처음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을 느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45세 박미영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1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늦은 나이에도 사랑할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할 때부터 사랑이라는 감정을 잘 몰랐어요. 25살에 맞선으로 만난 남편과 그냥 때가 되어서 결혼한 거였거든요. 주변에서 괜찮은 조건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특별히 설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사랑이 어떤 건지 말이에요. 첫 만남부터 남편은 무덤덤했어요. 키도 크고 안경 쓴 모습이 지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대화할 때도 딱딱하고 재미없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직업 얘기, 가족 얘기 이런 뻔한 대화만 했어요. 설레는 감정 따위는 전혀 없었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랑은 결혼해서 생기는 거라고. 처음엔 서로 어색해도 같이 살다 보면 정이 생긴다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었어요. 20년 결혼 생활은 그냥 평범했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로맨틱하거나 다정하지는 않았어요. 신혼 때도 꽃 한 번 사다 준 적 없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도 그냥 넘어갔어요. 저도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포기했어요. 매일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 차려주고 아이들 도시락 싸주고 남편은 신문 보면서 조용히 식사하고 별말 없이 회사 가고 저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남편이 퇴근하면 또 조용히 저녁 먹고 TV 보다가 각자 잠들고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아이들 학교 얘기나 집안 경조사 얘기 정도? 그것도 필요한 말만 간단히 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로맨틱한 장면 나오면 부러웠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꽃 사다 주고 깜짝 선물도 하고 다정하게 껴안아주고 우리 부부는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손도 잘 안 잡았어요. 정말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을까요? 신혼 때부터 심쿵하는 기분 같은 건 없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될 때쯤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아이들 얘기 말고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취미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은 기분이었어요. 40대 들어서니까 더 허전했어요. 이게 전부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구들은 남편이랑 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한다는데 저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가족 여행도 아이들 위주였지 부부 둘만의 시간은 전혀 없었고요. 그러던 중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어요.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남편 핸드폰에서 메시지를 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그렇게 다정하고 재미있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울컥했어요. 화가 난다기보다는 허무했거든요. 20년 동안 나한테는 한 번도 안 해준 말을 다른 여자한테는 하고 있다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결혼 생활이 정말 공허했다는 거요. 남편한테 따졌을 때도 별로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들켰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어요. 사과도 형식적이었고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구나.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도 남편은 담담했어요. 알았다고 하면서 재산은 반반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20년 함께 산 사이가 이렇게 쉽게
정리되는구나 싶어서 더 서글펐어요. 아이들은 처음에 반대했어요. 특히 큰아이가 많이 충격받았어요. 그래도 나중에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 듣고 눈물이 났어요. 내가 얼마나 불행해 보였으면 아이가 저런 말을 할까 싶어서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서로 합의해서 재산 정리하고 양육권도 정하고 감정적인 다툼 같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해서 더 씁쓸했죠. 정말 애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 한 달은 정말 막막했어요. 20년 만에 혼자가 된 거니까요. 집도 낯설고 침대도 넓어서 어색했어요. 아무 소리 없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적적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거든요. 늦잠 자고 싶으면 자고 야식 먹고 싶으면 먹고 이런 소소한 자유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꽃집을 차린 거예요. 예전부터 꽃을 좋아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취미생활 할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작은 가게지만 온통 제 취향으로 꾸몄어요. 꽃집 일은 정말 즐거웠어요. 매일 예쁜 꽃들과 함께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손님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단골도 생기고 이런 게 진짜 제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분을 만났어요. 정우진 씨라고 하는데 저보다 2살 위셨어요. 꽃집 근처 카페 사장님이었거든요. 혼자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첫인상은 따뜻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웃는 모습이 정말 다정하더라고요. 눈웃음이 특히 매력적이었어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카페에 처음 갔을 때 우진 씨가 직접 주문을 받으시더라고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친절했어요. 그냥 커피 주문하러 간 건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친절한 서비스를 받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그분 생각이 났어요. 이런 기분이 뭔지 잘 모르겠었어요. 다음 날도 카페에 갔어요. 핑계는 커피가 맛있어서였지만 사실은 우진 씨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웃으면서 인사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후로 거의 매일 카페에 갔어요. 우진 씨도 저를 알아보시고 항상 밝게 맞아주셨어요. 가끔은 서비스로 쿠키도 주시고 날씨 얘기나 근황도 물어보시고 그랬어요. 그런 사소한 관심이 정말 좋았어요.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우진 씨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면 저녁 같이 드시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정말 후회했습니다. 45세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얼굴이 빨개져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게 설렘인가 싶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뭘 입고 가야 할지 고민하고 머리는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화장은 어떻게 할지 신발은 뭘 신을지 마치 20살 처녀가 된 기분이었어요. 거울 보면서 혼자 킥킥거렸어요. 다음 날 하루 종일 설렜어요. 꽃집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시계만 자꾸 쳐다봤어요. 손님들이 오늘 왜 이렇게 들뜨셨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제가 그렇게 티가 났나 봐요. 오후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계산도 틀리고 꽃 포장도 엉망으로 했어요. 이런 제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즐거웠어요. 화장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3배는 걸렸어요. 파운데이션도 몇 번씩 다시 바르고 립스틱 색깔도 10번은 바꿔봤어요. 옷도 1시간 동안 갈아입었죠. 뭘 입어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생기가 돌고 눈빛도 반짝이고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 없이 살았나 싶었어요. 이제야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진 씨가 나타났어요. 깔끔한 남방의 면바지 차림이었는데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평소 카페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우진 씨가 제가 예쁘다고 말해주셨어요. 오늘 뭔가 특별히 더 예뻐 보인다고요. 그 말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언제 이런 칭찬을 들어봤나 싶었거든요. 남편한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식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진 씨도 3년 전에 이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5년 결혼 생활 후에 혼자가 됐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자유로워서 좋다고 하셨어요. 우진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었고 그냥 의무감으로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야 진짜 자기 인생을 사는 기분이라고요. 이야기하면서 우진 씨의 매력을 더 많이 발견했어요. 말씀하실 때 눈을 반짝이시고 웃으실 때 입꼬리가 귀여우게 올라가고 목소리도 참 듣기 좋았어요. 무엇보다 제 말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시더라고요. 정말 후회했습니다. 남편과는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20년 동안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게 진짜 소통이구나 싶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어요. 어느새 밤 11시가 됐더라고요. 우진 씨가 시간이 늦었다고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집 앞에서 헤어질 때 아쉬웠어요.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우진 씨도 아쉬워하시면서 또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어요. 우진 씨와 나눈 대화를 계속 떠올렸어요. 그분의 웃는 모습도 생각하고 다정한 목소리도 생각하고 이런 기분이 연애 감정인가 싶었어요. 다음 날 카페에 갔을 때 우진 씨가 더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어젯밤 정말 즐거웠다고 하시면서 커피도 서비스로 주시고요. 그런 작은 배려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났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했어요. 우진 씨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똑같은 풍경도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음식도 더 맛있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20대 때도 이렇게 설레본 적 없는데 45세에 처음 경험하는 거였어요. 매일매일이 기대되고 즐거웠어요. 우진 씨는 정말 다정했어요. 제가 피곤해하면 어깨를 주무려 주시고 슬픈 일이 있으면 조용히 들어주시고 그리고 항상 저를 예쁘다고 말해주셨어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생겼어요. 특히 우진 씨가 제 손을 잡아주실 때의 그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남편과는 손도 잘 안 잡았는데 우진 씨와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손을 잡고 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를 신혼부부로 볼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새롭고 설렜어요. 3개월 정도 만나다가 우진 씨가 고백해 주셨어요. 저한테 진심이고 정말 사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진심이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결혼할 때도 남편한테서 그런 말 못 들었는데 45세에 처음 듣는 고백이었어요. 저도 우진 씨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우진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그 손이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온 세상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주변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나이도 먹고 뭘 한다고 핀잔을 줬어요.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 만나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속상했어요.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안전하게 혼자 살지 굳이 복잡하게 연애를 하냐고 했어요. 이 나이에 연애가 어울리냐고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좀 어색해 했어요. 엄마가 연애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점점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예전보다 밝아졌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정말 후회했습니다. 왜 이런 행복을 이제야 알았을까요? 진짜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싶었어요. 상대방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함께 있으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요. 우진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주변에서 나이 들어서 뭘 한다고 핀잔을 줬대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6개월 정도 만나다가 우진 씨가 동거를 제안했어요. 결혼은 부담스럽지만 함께 살면서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진 씨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꽃집은 그대로 운영하고 우진 씨는 카페를 하면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함께 사는 생활이 정말 새로웠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동거 생활이 있을 줄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커피 마시고 저녁에 같이 요리하고 밤에는 영화 보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게 진짜 부부 생활이구나 싶었어요. 우진 씨는 정말 다정했어요. 제가 아플 때는 간병도 해주시고 기분 안 좋을 때는 꽃도 사다 주시고 그리고 항상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셨어요. 매일매일이 감사했어요. 특히 우진 씨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남편과는 한 번도 함께 요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우진 씨는 자연스럽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같이 장 보고 같이 만들고 같이 먹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진 씨가 뒤에서 껴안고 요리하는 저를 도와주실 때의 그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고 은은한 향수 냄새도 나고 이런 게 진짜 로맨스구나 싶었어요. 함께 산지 3개월쯤 됐을 때 우진 씨 전 부인이 찾아왔어요. 다시 돌아가자고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창피하지 않냐고 했어요. 그때 정말 속상했어요. 우진 씨가 단호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저와 행복하다고 전 부인과는 끝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우진 씨를 보면서 정말 든든했어요. 저를 지켜주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하지만 전 부인이 계속 찾아와서 괴롭혔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냐고, 아이들이 얼마나 창피해하는지 모르냐고 했어요. 우진 씨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한 달 정도 그런 일이 계속됐어요. 우진 씨가 점점 지쳐 보였고 저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진 씨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남의 시선 신경 쓰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강당하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셨어요. 정말 후회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이제야 만났을까요? 우진 씨는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저를 위해서 모든 걸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었고요. 그래서 1년 만에 재혼을 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친구들 중에는 축하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못마땅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입고 거울을 봤는데 정말 예뻐 보였어요. 20년 전 첫 결혼 때보다 더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때는 의무감으로 결혼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더 행복해졌어요. 우진 씨와 함께 꽃집과 카페를 운영하면서 매일 함께 있을 수 있었거든요. 손님들도 저희 부부를 보고 부럽다고 말해주셨어요. 신혼부부 같다고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우진 씨와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고 손만 잡아도 설렜어요. 이런 게 진짜 부부구나 싶었어요. 지금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 여전히 설레요. 우진 씨가 웃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이겨내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진짜 사랑이에요. 아이들도 이제는 완전히 인정해줘요.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우진 아저씨랑 있을 때 완전 다른 사람 같다고 예뻐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 들으면 정말 기뻐요. 친구들도 이제는 부러워해요. 저희 부부 보고 로맨틱하다고 말해주거든요. 처음에 반대했던 친구들도 지금은 인정해주고 축하해줘요. 저도 이혼할까 바라고 농담하기도 하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랑하는 게 더 좋을 줄이야. 젊을 때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더 간절하고 더 진심이에요. 우진 씨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하세요. 저와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고,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고 하셨어요. 요즘은 여행도 많이 다녀요. 젊을 때 못 해본 걸 지금이라도 하자고 해서요.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해외여행도 갔어요. 여행 갈 때마다 신혼부부 같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기분이에요. 모든 게 새롭고 설레거든요. 우진 씨와 함께 보는 풍경은 혼자 볼 때와 완전히 달라요.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가끔 우진 씨가 그런 말을 해요. 저와 만나기 전 인생은 그냥 살아온 게 아니라 버티고 온 것 같다고요. 저도 정말 공감해요.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 기분이거든요. 정말 후회했습니다. 왜 진짜 사랑을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모르고 죽었다면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나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 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사랑에는 나이가 상관없어요. 45세에 처음 사랑을 배운 제가 그 증거예요. 저는 45세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배웠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늦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이 나이라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본인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사랑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거든요. 우진 씨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60세가 되어도 70세가 되어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사랑할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행복하게 사세요. 사랑할 용기를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사랑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거예요. 40대든 50대든 60대든 사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분명 좋은 인연이 올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야 진짜 남자가 뭔지 깨달았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행복해요. 진짜 사랑을 아는 지금이 더 좋아요. 여러분도 용기 내시길 바라요.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올 수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